안녕하세요. 오늘은 늦은 오후 남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부터 트레킹을 출발하기 위해 현지에서 1박을 하려 합니다. 내일 날씨가 좋다는 예보가 있어서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약 4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영덕 고래불 국민야영장입니다. 비수기 기준 1박에 2만원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이곳은 저도 처음 온 캠핑장인데요. 소문으로 듣던 대로 소나무 숲이 아주 울창하고 내부로 차량 진입이 안 돼서 더욱 쾌적해 보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백패킹용 텐트로 준비해 왔습니다. 요새 낮이 짧아서 금세 밤이 되었습니다. 캠핑장 한가운데 상징 같은 고래 모양의 전망대가 있는데요. 밤에는 아주 화려합니다. 주변이 금세 깜깜해져서 서둘러 사이트 구축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제법 쌀쌀해서 동계용 침낭도 준비했고요. 오랜만에 백패킹용 테이블도 준비했습니다. 마치 소꿉놀이 하는 것 같죠? 서둘러 사이트 구축을 마치고 시원하게 샤워를 하러 왔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이라 시설이 참 좋았습니다. 샤워장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고요. 캠핑장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회를 포장해서 왔습니다. 내일 아침 트레킹을 가야 해서 가볍게 맥주 한 잔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아직은 야외에서 식사를 해도 부담스럽지 않게 시원한 날씨여서 더 즐거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일찍 서두른 이유가 있는데요. 최근 코리아 둘레길 4,500km가 전구간 개통되면서 전구간 개통 기념으로 코리아 둘레길 4,500km 국토종주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두루누비 앱에서 캠페인 참여에 동의하고 따라걷기 기능으로 한 코스 이상만 걸으면 상품권이나 트레킹 용품을 준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두루누비 코리아 둘레길 앱을 설치하시고 11월 30일까지 두루누비 앱에 로그인하시면 캠페인 참여 팝업이 뜨는데요.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고 한 코스 이상 완보하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야영장에서 차로 약 5분 거리에 고래불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고래불은 일출 명소로도 유명한데요. 이곳까지 왔는데 일출을 안 볼 수 없죠. 해변 한가운데 고래 형상의 전망대가 있습니다. 마치 하늘로 뛰어오르는 고래 같죠? 계단을 올라가면 약 3층 높이의 전망대입니다. 전망대 바로 앞에 방파제가 있어서 전망대에서 보면 더욱 멋지실 겁니다. 고래불 해변은 넓고 깨끗한 모래사장으로 유명한 해수욕장인데요. 정말 멋지네요. 드디어 멀리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오늘 구름이 약간 끼었지만 뜨거운 태양을 완전히 가리지 못할 겁니다. 드디어 해가 보입니다. 바다를 뚫고 올라오는 해를 보며 오늘 트레킹 코스를 미리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2개 코스를 합쳐서 약 25km를 걸 건데요. 개인 체력에 맞춰 코스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식사 후 텐트를 정리하고 9시 15분에 다시 고래불 해수욕장에서 출발합니다. 두루누비 앱에서 지금 있는 곳 근처에 둘레길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따라걷기도 가능해서 편리합니다. 스탬프 위치도 자세히 나오는데요. 스탬프함 위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두루누비 앱의 오른쪽 위에 있는 스캐닝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QR코드를 찍으시면 간단하게 스탬프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탬프 모양도 다 제각기 달라서 하나씩 모으는 재미가 있는데요. 코리아 둘레길은 해파랑길, 남파랑길, 서해랑길, DMZ 평화의 길로 나눠지는데요.
각각 표지판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길을 찾기에 편합니다. 이렇게 리본이나 구조물에 붙은 표식만 따라가시면 어렵지 않게 찾아서 걸을 수 있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오늘의 출발지인 고래불 해수욕장은 해파랑길 22코스의 출발점이자 영덕 블루로드 C코스와 함께합니다. 이 코스는 푸른 동해안의 바다를 따라 걷는 해파랑길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함께 상업시설과 편의시설이 많아서 초보자도 쉽게 걸을 수 있는 코스입니다. 고래불 해변은 산책로가 잘 되어 있는데요. 왼쪽으로는 푸른 바다가, 오른쪽으로는 울창한 소나무 숲을 따라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해변에 벤치도 잘 되어 있네요. 메인 코스를 따라 걸을 수도 있지만 코스 주변으로 자유롭게 코스를 짜보는 것도 트레킹을 더욱 즐겁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해파랑길 22코스는 주로 큰 길을 따라 걷는데요. 바다는 계속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대게 고장답게 곳곳에 대게 모양의 조형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코스 주변으로 산책로도 잘 되어 있는데요. 마음 가시는 대로 편하게 걸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해파랑길 22코스와 21코스를 모두 가볼 계획인데요. 시간이 부족하시거나 체력이 힘드신 분은 조금 뒤에 소개해드릴 해파랑길 21코스만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조금간이 큰 정자가 나오는데요. 이곳은 봉송정입니다. 규모가 아주 큰 정자인데요. 2층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아주 시원했습니다. 봉송정 바로 옆으로 해변이 이어지고 고래불 국민야영장이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미처 못 봤던 재미있는 동물 모양의 카라반도 있네요. 고래불 야영장 바로 앞에도 멋진 해변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름에 정말 인기가 좋은 캠핑장입니다. 여름이 지난 바다는 한적하고 깨끗해서 더욱 멋져 보이네요. 역시 바다는 동해바다인가 봅니다. 큰 도로를 따라 계속 길이 이어집니다. 이 도로는 영덕 대게로입니다. 이름 그대로 대게를 잡는 항구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큰 도로를 따라 걷기 때문에 주변에 상업시설이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식사나 휴식하기에 편한 코스입니다. 이곳은 대진 1리입니다. 버스 정류장이 노란색 버스 모양인데요. 아주 귀엽죠? 앞으로 계속 보시게 될 겁니다. 화장실도 곳곳에 많아서 편리했습니다. 대진 1리에 있는 이름 모를 비석 앞에서 바라본 바다 풍경은 동해바다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조금 더 가면 대진 1리에서
대소산 방향으로 가는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원래 22코스는 대소산 정상의 봉수대로 가는 길이지만 저는 오늘 21코스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큰 길로 계속 가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대진항입니다. 큰 대게 조형물이 아주 멋지죠? 대진항은 작지만 아름다운 항구인데요. 예쁜 하얀 등대와 멋진 스카이워크가 있습니다. 하얀 등대가 마치 외국의 항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스카이워크도 아주 멋진데요. 푸른 동해바다 위를 걸으며 주변의 풍광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망대가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날씨도 많이 도와줬지만 위에서 바라보니 대진항의 아름다움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대진항에는 해안 데크길도 있는데요. 길이는 짧지만 모든 것을 갖춘 데크길이었습니다. 아기자기한 해변을 따라 걷다 보니 이곳에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제가 걷는 해파랑길 22코스는 대소산을 우회하면 약 15km 길이로 약 3시간 반이 걸립니다. 어촌 마을들을 연결한 길이라서 길 주변에 마을 쉼터가 참 많아서 좋았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쉴 수 있고요. 저 멀리 해파랑길 22코스와 21코스의 분기점인 축산항이 보입니다. 산 꼭대기의 등대가 마치 십자가처럼 보이네요. 길가의 이 기둥은 오징어나 물고기를 말리는 기둥인데요. 기둥 사이를 지나가는 게 신기합니다. 22코스는 도로를 따라 걷는 구간이 많지만 차량 통행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이 정자는 최근에 지은 것 같은데요. 마을에서 신성시하는 바위를 위해 지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가니 대소산에서 내려오는 코스와 다시 만났습니다. 만약 대소산 코스까지 간다면 약 16km에 6시간 이상 걸리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발한 지 3시간 만에 축산면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축산항으로 가려면 작은 언덕을 넘어야 합니다. (22코스를) 마무리하기 전에 정상에서 잠시 쉬었다 갔습니다. 이곳이 대게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축산항입니다. 해파랑길 22코스와 21코스가 나눠지는 분기점입니다. 남씨 발상지라는 비석이 있네요. 축산항은 규모가 아주 큰 항구인데요. 해산물 식당도 많고 각종 상업시설이 몰려 있습니다. 이곳에서 점심을 해결하면 딱 좋았는데요. 짧게 걸으실 분들은 축산항에서 코스를 시작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축산항 끝쪽으로 가면 산 쪽으로 길이 이어집니다. 바로 죽도산 전망대로 가는 길인데요. 지금 일부 구간이 공사 중이라 전망대 끝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전망대 주변을 예쁘게 리모델링하고 있었는데요. 공사 기간이 10월 22일까지라 10월 말부터는 모두 완료되어 있겠네요. 다행히 전망대 데크길은 열려 있었습니다. 위에서 보니 이 데크길이 막혀 있다면 아마 여기에서 트레킹을 마감했어야 했겠습니다. 저 위에 보이는 것이 죽도산 전망대입니다. 데크길 주변은 동해안 해변의 절경을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 멋있네요. 죽도산에서 내려오면 계속 해변길이 이어집니다. 이 멋진 초록색 다리는 블루로드 인도교입니다. 살짝 출렁거리는 현수교인데요. 이 다리 덕분에 직선으로 바다를 가로질러 갈 수 있습니다. 인도교를 건너 짧은 모래사장을 걸어가야 하는데요. 이 해변의 이름은 잘 모르지만 제법 큰 호텔을 짓고 있었습니다. 완공이 되면 아주 프라이빗한 해변을 갖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다시 산으로 길이 이어집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해파랑길 21코스가 시작됩니다. 21코스는 아름다운 해변을 따라 걷는 해변길로 전국에서도 유명한데요.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 코스는 가능한 자연 그대로의 해변을 따라 구성돼서 짧은 오르막 내리막이 많은 편입니다. 반대편에서 걸어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해변의 기암괴석을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이곳은 말미산 둘레길입니다. 아래쪽에 보니 옛날 트레킹 코스의 흔적이 보이네요. 곳곳에 쉴 곳도 잘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2코스보다 21코스가 경치가 더 좋았습니다. (21코스도) 코스 중간중간 어촌마을이 이어져 있어서 언제든 쉬었다 가기에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름보를 어촌마을은 낚시를 하시는 분들 외에는 잘 몰라서인지 한적하고 조용했습니다. 트레킹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최고의 환경이 아닐 수 없죠? 이곳은 포토스팟인데요. 빛나는 바다와 해안선의 조화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이곳은 경정일리입니다. 대게 전문 식당이 많은 곳인데요. 어민들도 대게잡이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마을 끝쪽으로 길이 이어집니다. 자연 그대로의 해변길인데요. 파도 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21) 코스는 해변과 산을 번갈아 가며 걷다 보니 심심할 틈이 없었습니다. 신발은 운동화보단 튼튼한 트레킹화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길이 휴일에도 한적한 것이 신기했는데요. 대중교통이 좀 더 보강이 되면 더욱 많은 분들이 찾을 것 같습니다. 곳곳에 멋진 전망대도 아주 많은데요. 쉬었다 가기에도 좋고 경치도 환상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원래 이곳에는 군 경계시설이 많았는데 지금도 곳곳에 보였습니다. 경사가 급한 곳은 계단식으로 만든 구간도 있네요. 데크길도 잘 되어 있어서 대부분 편하게 걸으실 수 있습니다. 저 멀리 군인 한 분이 계시네요. 신기해서 가까이 가봤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옛날 초소였는데요. 해파랑 쉼터라고 합니다. 초소 안에서 보면 사면이 뻥 뚫려 있습니다. 곳곳에 전망 쉼터가 많은데요. 편하게 누워서 볼 수 있도록 나무로 된 안락의자도 있습니다. 해파랑길 21코스는 총 길이 약 13km로 약 4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코스가 지루하지 않아서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은 성리 방파제입니다. 규모가 작은 방파제인데요. 따개비 마을이 있습니다. 언덕 위의 집들이 마치 바위에 붙은 따개비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마을을 지나가면 다음 마을까지 해변길이 이어집니다. 제법 아찔한 구간도 있고요. 전망대 나무의자는 휴식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불법 텐트 야영을 막는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이곳은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바다와 만나는 곳인가 봅니다.
21코스에는 작년부터 테마 코스가 추가되었는데요. 이곳은 맨발 몽돌길입니다. 말 그대로 맨발로 걸을 수 있는데요. 건강에도 좋고 재미도 있습니다. 코스도 제법 길었고요. 동해안이다 보니 해가 더 빨리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산그늘이 빨리 져서 더욱 시원했습니다. 이곳은 숲속 도서관입니다. 진짜 책도 있었고 매트도 있었습니다. 누워서 책을 읽거나 요가나 스트레칭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멋진 경치를 바라보면서요. 이 폭포는 블루로드 해안폭포인데요. 바다로 바로 떨어집니다. 규모는 작지만 유명한 포터스팟이기도 하고요. 이곳은 노물리라고 하는 작은 항구입니다. 빨간 등대와 방파제가 아주 예쁘죠? 멋진 해녀상도 있네요. 낚시인들에겐 유명한 포인트인지 꽤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오보 해수욕장입니다. 이 해수욕장은 규모는 작은데 모래사장이 얼마나 깨끗한지 내년 여름에 꼭 한번 다시 찾아오고 싶어졌습니다. 동해안에는 숨겨진 작은 해수욕장이 참 많은 것 같네요. (21코스) 종점으로 갈수록 해변 지형이 다양하게 변합니다. 반대편 쪽에서 출발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곳은 블루로드 산림욕장입니다. 주변에 해송이 울창해서 곳곳에 쉼터가 많았습니다. 확실히 코스 분기점에 가까울수록 관리가 잘 되어 있고 경치도 좋은 편입니다. 이곳이 햇바람길 21코스의 종점입니다. 큰 대게 조형물이 인상적인 이곳은 창포말 등대인데요. 이곳에 바로 영덕 해맞이 공원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일출 명소인 것입니다. 이곳에도 스탬프함이 있습니다. 해맞이 공원에서 축산항까지는 1시간에 한 대씩 버스가 있는데요. 저는 고래불 해수욕장으로 복귀하기 위해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대중교통이 좀 더 보강되면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걸으실 것 같습니다. 택시비는 축산항까지는 약 18,000원, 고래불 해수욕장까지는 약 3만원 정도 나옵니다. 오늘 제가 걸은 코스는 약 25km의 장거리인데요. 개인 체력에 맞춰 코스를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여행객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